상상해 보십시오. 경매에서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입찰했고 낙찰받았습니다. 잔금까지 완납하고 등기부등본에 당신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땅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땅 위에 건물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땅이니까 건물 치우고 나가주세요. 돌아온 대답.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요. 저는 안 나가도 됩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남의 건물을 못 치운다고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4-236327 판결. 이 판결이 내린 결론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평범한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은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정식 매매 계약 전에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가등기란 뭐냐? 쉽게 말해 이 땅 나중에 내가 살 거니까 다른데 팔지 마라고 표시해 두는 겁니다. 순위를 보전해 두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 채권자들이 하나둘 권리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 토지에 가압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을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 와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건 아직 내 땅이야. 건물을 짓자. 을은 가압류가 걸린 이후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을이 자기 땅 위에 지은 이 건물, 나중에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있다. 원래 땅도 건물도 을 거였으니까. B. 없다. 가압류 이후에 지은 건물은 보호받지 못한다.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토지는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건 갑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갑이었습니다. 처음에 매매 예약까지 해뒀던 그 땅을 갑은 경매를 통해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갑은 당당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은 을에게 요구했습니다. 내 땅 위에 있는 건물 철거하고 땅 비워주세요. 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싫은데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저 안 나가도 됩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을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갑이 경매로 토지를 사기 전까지 이 토지도 내 것이었고 건물도 내 것이었습니다. 경매로 토지만 갑에게 넘어갔으니 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겁니다. 법정지상권.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는데 매매나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졸지에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땅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야 할까요? 그건 사회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 건물 주인에게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입니다. 1심과 2심 원심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갑이 경매로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토지도 을 것이었고 건물도 을 것이었다.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갑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내 돈 주고 산 내 땅인데 남의 건물 때문에 제대로 쓸 수도 없다니. 을은 땅을 공짜로 쓰면서 건물에서 살거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갑은 속이 터질 노릇이죠. 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대법원. 수많은 분쟁의 최종 심판자.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아까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정답은 B. 없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의 핵심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강제경매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경매로 인해 말소된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심은 갑이 경매로 토지를 산 시점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땅도 을 것, 건물도 을 것이었으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토지에는 경매 전에 이미 가압류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압류들이 경매로 말소되었더라도 기준 시점은 가장 먼저 걸린 가압류 시점이어야 합니다. 그때는요?
건물이 아직 없었습니다. 을이 건물을 지은 건 가압류 이후였거든요. 동일인 소유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갑이 이기고 을이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거래 안전이라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가압류를 건 채권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압류 당시 그 토지의 상태를 보고 담보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때 건물이 없었다면 나대지로서의 가치를 기대했을 겁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법정 지상권을 주장한다면 채권자들의 정당한 기대가 배신당합니다. 법은 이런 배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사려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보십시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어떤 가압류나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시점에 건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 소유였는지 파악하십시오. 이 조사 없이 낙찰받으면 여러분도 이 사건의 갑처럼 오랜 소송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법은 때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도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이해하면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법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